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손주의 생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잊어버렸습니까? 이런 일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와 손 사이의 연결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하루 단 10분 만에 그 연결을 재건하고 10년의 뇌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기억력 상실과 혼란, 그리고 자립심,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신체의 다른 어느 부위보다 더 많은 뇌, 신경 연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손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면 그 신경 통로가 시들기 시작합니다. 기억과 계획, 그리고 조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말 그대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10분 동안의 특정한 손가락 운동은 휴면 중인 뇌 통로를 즉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비싼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댓글에 오늘 이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이 동작들을 매우 부드럽게 하십시오. 당뇨병이 있다면 손에 마비나 상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관절염이 있다면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자세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너무 세게 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의심스러운 경우 먼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통증은 신체의 경고입니다. 이제 뇌를 회복하기 시작해 봅시다. 운동 1. 손 깨우기.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처럼 손바닥을 맞대십시오. 이제 손바닥을 힘차게 비비십시오. 아플 정도로 세게는 아니지만 온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세 영역에 집중하십시오. 먼저 손바닥 중앙을 활발하게 비비십시오. 열기가 쌓이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며 손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쪽 손바닥의 엄지쪽이 다른 쪽 엄지쪽과 비벼지도록 이동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 쪽을 다른 쪽 새끼손가락 쪽과 비비십시오. 양쪽 손바닥이 진정으로 따뜻해질 때까지 계속 비비십시오. 30초에서 60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온기는 여러분의 손으로 흐르는 생명력입니다. 이제 10초 동안 손을 가볍게 흔드십시오. 완전히 힘을 빼고 늘어뜨리십시오. 손가락 끝에서 물을 털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모든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양손으로 주먹을 꽉 쥐십시오. 아프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쥐십시오. 이 상태를 1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이제 손을 활짝 펴서 손가락을 가능한 한 넓게 벌리십시오. 이 스트레칭을 1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손등과 각 손가락 사이의 신장을 느끼십시오. 이 두 자세를 천천히 번갈아 가며 반복하십시오. 꽉 쥐십시오. 활짝 펴십시오. 쥐십시오. 펴십시오. 이것을 10번 하십시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소리내어 숫자를 세십시오. 이 간단한 움직임은 이미 여러분 뇌 운동조절센터를 활성화하고 생각과 행동 사이의 경로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운동 2. 관절 가동성 및 유연성. 이제 각 손가락 관절에 개별적인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작은 관절들은 손과 뇌 사이의 관문입니다. 관절이 뻣뻣해지면 뇌가 명석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감각 정보가 차단됩니다. 왼손을 잡으십시오. 오른손을 사용하여 왼쪽 검지손가락의 밑부분, 즉 손바닥과 만나는 부분을 잡으십시오.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잡으십시오. 이제 그 손가락을 손바닥에서 똑바로 아주 부드럽게 당기십시오. 획 잡아당기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고 꾸준한 스트레칭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첫 번째 관절에서 공간이 열리는 미묘한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드러운 견인력을 2초에서 3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정상적으로 호흡하십시오.
검지손가락의 중간 부분으로 손을 옮기십시오. 다시 2초에서 3초 동안 부드럽게 당기십시오. 중간 관절의 스트레칭을 느끼십시오. 그런 다음 손가락 끝을 잡고 2초에서 3초 동안 당기십시오. 중지 손가락에도 이 전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밑부분을 2초에서 3초 동안 부드럽게 당기십시오. 중간 부분을 2초에서 3초 동안 당기십시오. 끝부분을 2초에서 3초 동안 당기십시오. 그 다음은 약지입니다. 그 다음은 새끼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의 경우 손바닥과 만나는 밑부분을 당긴 다음 두 번째 관절을 당기십시오. 당길 때 통증이 느껴지는 관절이 있다면 즉시 압력을 줄이거나 오늘은 그 관절을 건너뛰십시오. 통증은 신체가 멈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회전 가동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움직임은 아주 작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다시 왼쪽 검지손가락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른손으로 밑부분을 잡으십시오. 이번에는 똑바로 당기는 대신 손가락을 부드럽게 회전시킵니다. 한 방향으로 약간 돌린 다음 반대 방향으로 약간 돌리십시오. 앞뒤로 5번 반복하십시오. 이 회전은 매우 작습니다. 1mm 미만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관절은 많이 회전하지 않으며 그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절대로 회전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싶은 만큼만 움직이게 하십시오. 검지손가락의 중간 부분으로 이동하십시오. 똑같이 부드럽게 앞뒤로 5번 회전시키십시오. 그 다음은 손가락 끝입니다. 5번 회전하십시오.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의 이 전체 회전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각 손가락의 세 지점인 밑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각 지점에서 5번씩 부드럽게 회전하십시오. 손을 바꿔서 오른손에도 모든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이 섹션을 마칠 때쯤이면 수십 개의 작은 관절들을 가동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면 상태였던 신경 통로를 깨우고 뇌에 나는 여기 있고 살아있으며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 3 조정 및 뇌훈련. 이 섹션은 정교한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뇌의 능리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운동 엄지손가락 탭. 왼손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이 자신을 향하게 하십시오. 엄지손가락 끝을 검지손가락 끝에 가볍게 대십시오. 쌀알을 짚는 것처럼 가볍게 접촉하십시오. 떼십시오. 엄지 끝을 중지 끝에 대십시오. 떼십시오. 엄지를 약지에 대십시오. 떼십시오. 엄지를 새끼손가락에 대십시오. 떼십시오. 이제 뒤로 가십시오. 엄지에서 새끼손가락, 엄지에서 약지, 엄지에서 중지, 엄지에서 검지. 순서대로 앞뒤로 계속하십시오.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이 전체 순서를 10번 수행하십시오.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리내어 숫자를 세십시오. 오른손으로 바꾸십시오. 각 손가락 끝을 엄지의 순서대로 앞뒤로 두드리는 전체 순서를 10번 수행하십시오. 이 운동은 복잡한 움직임을 순서화하는 뇌의 능력을 재건합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손뿐만 아니라 기억력, 계획, 능력, 정신적 유연성을 조절하는 신경 연결을 강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운동 손가락 들기. 왼손을 탁자나 무릎 위에 평평하게 놓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며 손가락을 편안하게 벌리십시오. 이제 다른 모든 손가락을 표면에 완전히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엄지손가락만 공중으로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2초 동안 공중에서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들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내리십시오. 검지손가락만 들어 올리십시오. 가능한 한 높이 하십시오. 2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다른 모든 손가락은 표면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내리십시오. 중지 손가락을 들어 올리십시오. 2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내리십시오. 약지 손가락 2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새끼손가락 2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다시 엄지손가락으로 돌아가 5손가락 모두를 통해 이 전체 순서를 5번 반복하십시오. 각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동안 다른 손가락을 가만히 유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집중력과 정교한 운동 조절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개별적인 손가락 움직임을 분리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바꾸십시오. 5손가락 모두를 통해 전체 사이클을 5번 수행하십시오. 세 번째, 운동손가락 튕기기. 앞에 있는 탁자에 아주 작은 먼지 입자가 있다고 상상하고 검지손가락으로 그것을 튕겨내고 싶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빠르고 툭 치는 동작입니다. 검지손가락으로 튕기십시오. 이제 중지손가락으로 튕기십시오. 약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도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해보십시오. 5손가락 모두를 순서대로 한 번씩 튕기며 진행하십시오. 이것을 총 10번 반복하십시오. 손을 바꿔서 오른손으로 10번 수행하십시오. 이것은 속도 조정, 그리고 동전을 만지거나 셔츠 단추를 채우거나 작은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집어드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 필요한 미세 운동 조절 능력을 길러줍니다. 운동 4혈자리 자극. 이제 손의 특정 지점에 부드러운 압력을 가합니다. 이곳들은 전체 신경계에 신호를 보내는 신경 말단이 풍부한 영역입니다. 이 지점들을 자극하면 순환을 개선하고 긴장을 줄이며 심신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엄지를 사용하여 왼쪽 엄지손가락 끝부분을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손가락 끝을 향해 수직으로 단단하지만 편안한 압력을 가하십시오. 3초에서 5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약간 압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떼십시오. 왼쪽 검지손가락 끝으로 이동하십시오. 3초에서 5초 동안 누르십시오. 중지 끝, 약지 끝, 새끼손가락 끝. 천천히 호흡하며 시간을 들여 각 부분을 누르십시오. 손을 바꾸십시오. 왼손 엄지를 사용하여 오른손의 각 손가락 끝을 누르십시오. 각 끝부분을 3초에서 5초 동안 누르십시오. 이제 오른손 엄지를 왼쪽 손바닥의 정중앙에 놓으십시오.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고 작은 원을 그리며 그 중심점을 마사지하십시오. 30초 동안 계속하십시오. 존재조차 몰랐던 압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압통은 갇혀있던 긴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손을 바꿔서 왼손 엄지로 오른쪽 손바닥 중앙을 30초 동안 마사지하십시오. 다음으로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의 갈퀴 부분을 찾으십시오.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그 갈퀴 부분을 부드럽게 쥐고 앞뒤로 문지르십시오. 딱 5번만 하십시오. 이 부위는 특히 신경 말단이 풍부합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의 갈퀴 부분으로 이동하십시오. 5번 쥐고 문지르십시오. 중지와 약지 사이,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 각 갈퀴 공간을 5번씩 부드럽게 문지르십시오. 손을 바꿔서 오른손의 4갈퀴 공간 모두에 반복하십시오. 각각 5번씩 문지르십시오. 마지막으로 양손을 얼굴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오른손의 5손가락 끝을 왼손의 5손가락 끝과 동시에 두드리십시오. 가볍고 빠른 탭입니다. 총 30번 두드리십시오. 이것은 기분 좋은 따끔거림을 만들고 여러분의 뇌에 감각 정보를 쏟아붓습니다. 운동 5. 손목 가동성. 손과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인 손목을 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양손으로 가볍게 주먹을 쥐십시오. 가슴 높이에서 앞으로 내미십시오. 이제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양쪽 손목을 회전시키십시오.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큰 원을 만드십시오. 천천히 조절하며 의도적으로 원을 그리십시오. 바깥쪽으로 10번 회전하며 숫자를 세십시오.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몸의 중심을 향해 안쪽으로 양쪽 손목을 회전시키십시오. 크고 느린 원입니다. 10번 회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0번의 느리고 의도적인 박수로 이 전체 루틴을 마칩니다. 의도와 인식을 가지고 손바닥을 맞대십시오. 박수를 치십시오. 그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박수를 치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방금 성취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10번의 박수를 모두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양손을 엉덩이 위에 부드럽게 올리십시오. 편안하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3번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의 몸과 손, 그리고 여러분의 뇌 건강과 미래를 위해
방금 투자한 이 10분에 대해 감사를 느끼십시오. 김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제 사무실로 데려왔을 때 그는 72세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40년 동안 수학 교사였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빠른 재치를 가졌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복잡한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대화에서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곤 했습니다. 글을 쓰려고 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세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이 좌절스러운 시련이 되었습니다.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이 협조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히딸은 그가 그의 아버지처럼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을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뇌 스캔 혈액 검사 인지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알츠하이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미세 운동, 조절 상실과 결합된 경도 인지 장애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뇌와 손이 서로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신경 통로가 불사용으로 인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부작용이 확실한 약물을 처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김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방금 배운 이 정확한 손가락 운동 루틴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것은 매일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라고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10분 예외는 없습니다. 양치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 선생님은 절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이었기에 약속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그는 녹차 한 잔을 들고 주방 탁자에 앉아 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의 딸은 그가 소리내어 숫자를 세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탭, 탭, 탭. 회전, 회전, 회전. 2주 만에 그의 딸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셔츠 단추를 더 빨리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자신있게 젓가락을 집어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실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6주 만에 김 선생님의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그는 손이 펜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없어 포기했던 낱말 맞추기 퍼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김 선생님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직접 손으로 완벽한 서체로 쓴 복잡한 수학적 증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 뇌가 돌아왔습니다. 제 손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2년이 지난 오늘 김 선생님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그는 다른 노인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업 전마다 그는 그들에게 이 정확한 손가락 운동을 지도합니다. 그는 그것을 뇌준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김 선생님에게 차이를 만든 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결합된 과학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 운동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정지된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술을 연습하거나 정신적으로 도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물리적으로 스스로를 재배선합니다.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됩니다. 약해지고 있던 오래된 통로들이 다시 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손은 특별합니다. 손과 손가락을 조절하는 데 할당된 뇌 영역은 실제 손의 크기에 비해 엄청나게 큽니다. 뇌 지도에서 여러분의 손은 거대하게 보입니다. 이는 미세운동 조절에 엄청난 양의 뇌 처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교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 운동 피질의 광범위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정을 담당하는 소노에도 활성화합니다.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두정엽을 관여시킵니다.
계획과 순서화를 처리하는 전전두엽 피지를 자극합니다. 즉, 이 간단한 손가락 운동은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뇌 활동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한 방식으로 손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일상이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이 되면 이러한 뇌 영역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주요 대학의 연구들은 수년 동안 노인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심오합니다. 미세, 운동 기술, 손과 눈의 협응력, 그리고 손가락의 기민함을 요구하는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들의 기억력은 더 날카롭게 유지됩니다. 처리 속도는 더 빠르게 유지됩니다. 치매 발병 위험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방금 배운 손가락 운동은 손 기능의 모든 측면을 목표로 합니다. 온열 및 주먹 운동은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더 나은 순환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뇌세포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절 가동성 작업은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뇌에 중요한 감각 피드백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뇌는 신체의 정확한 내부 지도를 유지하기 위해 손으로부터 끊임없는 입력을 필요로 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 피드백이 멈춥니다. 여러분의 손에 대한 뇌의 지도는 흐릿해지고 낡은 것이 됩니다. 관절 가동성을 회복함으로써 여러분은 뇌에 다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조정 운동인 손가락 탭 들기 튕기기는 여러분 뇌의 실행 기능에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움직임을 순서화하고 개별 손가락을 분리하거나 양손 사이를 조정할 때마다 여러분은 뇌의 CEO인 전전두엽 피지를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 의사결정 및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혈자리 자극은 손과 팔 전체의 신경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전통의학은 수천 년 동안 손의 전신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왔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신경계 전반에 걸쳐 반응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순환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가동성은 손과 신체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 연결이 열려 있고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뻣뻣한 손목은 신경신호와 혈액순환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이 5부분은 함께 뇌와 손의 연결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더 일관되게 연습할수록 그 연결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완전히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심각한 치매나 진행된 알츠하이머병이 있다면 이 운동만으로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심각한 신경학적 상태가 있다면 적절한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운동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능 저하가 심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기능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통제력 자신감 그리고 독립성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루 10분 동안 이와 유사한 손가락 운동을 연습한 노인들은 인지 테스트 점수, 손기능 일상 활동, 수행 능력 및 삶의 질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연습하고 수개월, 수년 동안 헌신한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강하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뇌에 올바른 도구와 올바른 연습을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10분은 쉬워 보이지만 정말 매일 할 수 있을까라고요? 삶은 바빠집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구적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언젠가가 아닙니다. 생각날 때가 아닙니다.
특정한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직후 모닝티를 마시는 동안,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기 전, 여러분의 일정에 맞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지만 매일 같은 시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같은 장소에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의자, 주방 탁자, 방해받지 않을 편안한 곳입니다. 셋째, 협상의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고 매일 양치질을 합니다. 이 운동들도 똑같이 만드십시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넷째, 진행 상황을 추적하십시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운동을 완료한 날마다 체크하십시오. 여러분의 약속에 대한 그 시각적 기록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섯째, 변화를 인지하십시오. 작은 개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셔츠 단추를 더 빨리 채울 수 있습니까? 동전을 더 쉽게 집을 수 있습니까? 이름을 더 잘 기억합니까? 이러한 개선 사항을 적어두십시오. 그것들은 동기부여가 흐려질 때 여러분을 계속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손기능과 인지적 예리함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 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적어도 3개월 동안 매일 연습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며칠 안에 개선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자신을 위해 나타나십시오. 이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앞으로 30일 동안 이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3가지 일을 해주십시오. 첫째, 이 영상을 좋아해주세요. 이것은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며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 영상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저는 매주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위해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솔루션을 담은 새로운 영상을 만듭니다. 셋째, 댓글에 나는 30일을 약속합니다라고 적어 여러분의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진행 상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2주 후, 한 달 후, 3달 후에 다시 오셔서 이 운동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자신을 돌보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루 10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뇌를 보호할 힘이 있습니다. 이제 지식이 있습니다. 운동 방법도 압니다. 남은 것은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5부분을 한번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하십시오. 그 다음 날에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습관을 만드십시오. 6개월 후, 1년 후의 여러분의 모습인 미래의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한 약속에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운동들이 수많은 삶을 바꾸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잘 보살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